5월 1일부터 지하철 버스비 30% 할인받을 수 있는 K패스 제도가 출시되었습니다. 발급 안 받으면 진짜 손해니까 이 영상 보시고 꼭 돈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기후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기후교통카드는 신분당선이 적용이 안 되어서 못했고, 알뜰교통카드는 너무 불편해요. 출발 도착 다 찍어야 되고 앱에서만 되고 뭐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K패스는 발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매력적인 카드예요. 2022년 기준으로 서울 시민들의 평균 한 달 교통요금은 71,7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2023년 10월에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이 되었죠. 서울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이 됐고, 지하철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2.5%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감안한다면 2023년 서울시민 한 달 평균 대중교통 요금은 8만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한 달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출시된 K패스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K패스 발급받아서 돈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K패스가 뭐냐? 대중교통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층은 30%, 일반인들은 20%, 저소득층은 53%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평균 대중교통 요금 8만원 가정했을 때 일반층은 16,000원 할인해서 한 달에 64,000원에 이용 가능하고, 청년층은 24,000원 할인해서 한 달 평균 56,000원 대폭 할인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신분당선, GTX, 공항철도 등 모든 노선에 적용됩니다. 기존에 기후동행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서울시만 되고 또 노선도 적용이 안 되는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기도민은 혜택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K패스는 신분당선, 김포 골드라인, GTX 모든 노선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은 진짜 무조건 하는 게 이득입니다. 또 이 혜택을 받으려면 월 15회 이상은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5회 이상은 당연히 이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 한도는 월에 60회입니다. 근데 기존에 기후동행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기후동행 카드랑 비교하면 도대체 뭐가 이득이냐? 친절하게 여러 뉴스들에서 분석을 해줬어요. 일반층은 월에 51회 넘게 탄다 라고 하면은 기후동행 카드,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K패스가 이득입니다. 청년층 같은 경우는 52회 넘게 탄다 라고 하면 기후동행 카드, 그 미만이다 라고 하면 K패스가 이득입니다. 52회면 한 달에 22일 출근, 그리고 주말 8일 중에 4일은 외출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8일 주말 동안 4일 이상 외출하는 좀 외향형 인간이다. 그러면 기후동행 카드 쓰시고, 4일 미만 외출하는 뭐 집돌이 집순이다. 그러면 K패스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경기도민이다. 그러면 무조건 K패스 쓰세요. 그럼 이 K패스 어떻게 발급받냐? 일단 혜택은 5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인 4월 24일부터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요. 각 카드사들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비교를 해보고 좋은 카드로 이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의점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이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신규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안 하면 혜택 적용 못 받습니다.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도 이 회원 전환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 상위 호환 버전이에요. 그래서 알뜰교통카드는 4월 30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알뜰교통카드 쓰시는 분들은 꼭 K패스로 전환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뜰카드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 K패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서두에서 저는 기후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귀찮은 게 너무 컸어요. 돈을 모으려면 작은 돈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100번 맞습니다. 근데 사실 대중교통 비용까지 에너지를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써야 할 에너지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출근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기 싫어서 지하철에서 경제 관련 글들을 읽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보통 7시 반 정도에 하는데 1시간 정도는 책을 읽거나 좀 필기가 필요한 경제 동영상 같은 걸 봐요. 또 퇴근할 때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경제 관련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2-3시간 정도 자기계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딱 잠이 들어요. 이러다 보면 사실 알뜰교통카드, 출발 도착 기록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런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게 그다지 효율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 K패스는 그냥 한번 발급받아서 평소 쓰던 대로 쓰면 되니까 사실 너무 편하게 느껴졌어요. 발급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개인들의 경제 사정, 편리성까지 고려한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혹시 어떤 이유로 교통 할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셨던 분들은 꼭 K패스는 사용하셔서 돈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꿀팁 많이 전달 드릴 테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